자, 이번 시간에는 어버치. 어버치는 또 유도와 레슬링과의 교차점이 있어요. 비슷해요. 들어가는 방법도 비슷하고 하지만 이제 잡는 그립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유도 같은 경우에는 도복이 있기 때문에 잡으면 딸려와요. 그죠? 근데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도복이 없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가 손목 잡고 내가 당겨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당연히 내가 지금 이 선생님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 사실 손목 잡고 어버치를 들어가서 넘긴다? 자, 해볼게요. 빵! 부딪혀봐요. 놓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레슬링에서 대표적으로 어버치 할 때 들어가는 그립은 상대방이 목을 얻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 상대방 엘보 안쪽, 이 안쪽을 내 손바닥이 아닌 손목을 걸어야 돼. 손목을 이렇게. 그리고 닫아야 돼.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빠져. 손목이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닫는 거야. 아, 몸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응.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내가 처음부터 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얹고 있다가 들어갈 때 붙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상대방과 나랑 이제 저기 막 손싸움을 한단 말이야. 유도에서 도복 기싸움 하듯이 손싸움 하는데 내가 이제 막 손 올리면 상대방도 올려 이렇게. 그럼 그때 얹는 거야. 얹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방법은 유도랑 동일해요. 레슬링은 자세가 낮기 때문에 서서 들어가는 어버치기는 거의 할 수가 없어.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던지는 거야. 중요한 점은 들어갈 때도 얹었으면 내가 한번 자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버치기가. 한번 훅가식 한번 줘야 돼요. 훅가식. 밑으로 내가 이 사람을 자동반적으로 저번에 그냥 얘기했잖아요. 내가 밑으로 퉁 치면은 상대방은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손싸움 하다가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퉁 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올라와줘요 좀? 너무 세? 알았어. 하다가 내가 오니까 올려서 여기서 퉁 쳐줘. 그러면 살짝 올라온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점. 제일 중요한 점. 내가 지금 엘보 안쪽을 걸었으면은 내 팔꿈치도 내 몸통에 붙여버려요. 그리고 거는 곳이 지금 내 어깨 위로 상대방 겨드랑이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리로 빠져버린다. 이리로 돌아서.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근 바로 밑에 쪽에 상대방 겨드랑이에 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타이트하게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게임 끝난 거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상대방 머리도 넘어갔고 완전히 나한테 말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앞으로 굴러버리면 넘어가요. 자, 여러분 유도도 마찬가지예요. 한팔 어버치기나 양팔 어버치기 들어가가지고 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떠있다? 아니면 여기 팔을 이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얹으면 상대방이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던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팔 힘으로 던진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기를 배우면 좋은 점이 이 도복이 주는 그 허수에 안 속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쉬운적으로 이제 힘을 쓰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몸에 붙이면 된다고요. 네. 몸에 붙이고 그냥 냈다. 몸에 붙이고 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exactly. 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버치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채고 이렇게 채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기울여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왜 기울이기라는 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왜 기울이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왜 기울이기를 안 가르쳐요? 이렇게 들면 보통 닿지 않나? 그렇지. 더 웅크리죠. 여기서 하면 내가 이렇게 들려보면 더 웅크리니까 그러면 공간이 더 없어져. 내가 어찌됐건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대방과 나와요. 그렇죠. 그 공간. 여기 공간은 닫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저기 소매 들어 허리치기 같이 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기술이 못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앞에 손 있어도 기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들어서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는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자세가 너무 낮아버리면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갈 공간이 불편하니까 상대방을 좀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좀 밑으로 죽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좀 상대방이 튀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척추 각도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지 이 팔에 대한 공간이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던지기 전에 이렇게 기울이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내가 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아니면 혹은 내가 체중으로 이렇게 감으면 그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인 거죠.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뭐 레슬링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뭐 기울인다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차가 없이 내가 매끄럽게 잘 들어가야 이 상황이 넘기기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기울어졌잖아. 이미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기역자가 되면은 이게 기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중으로 저절로 기울여진 거지. 여기서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굳이 기술 들어가기 전에 기울이기는 레슬링에서는 그런 용어는 그런 개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도에만 있는 개념인데 그게 오히려 이 기울이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유도가 더 어려웠다. 그래서 레슬링이 더 빨리 늘 수 있고 더 재밌는 게 그 상상 속에서만 되는 이론적인 부분을 안 하고 실용적으로 가리키니까. 해외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MMA 하시는 분이나 주짓수 하시는 분들 보통 손목을 잡고 들어가시더라고. 서서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레슬링 관점에서 내가 지금 선생님도 못 넘겨. 그러니까 그런 게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판타지 기술이에요. 그런 포인트 좋아요. 나랑 비슷하다면 레슬링은 그립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어치 그립 잡든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잡는 그립이 있고 나랑 밀착이 잘 되게끔. 이거는 사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분이 빼도 사실 내가 밀착이 되기가 힘들다. 내가 정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립 같은 거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립 업어치기 다양한 그립인데 제가 이제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레슬링 할 때 거의 레슬링계에서 업어치기의 달인, 업어치기 권위자, 거의 뭐 업어치기 박사 그 정도로 제가 불렸었어요. 진짜로. 옆에서 비웃는데. 자, 그립은 제가 뭐 제 자랑이라면 자랑이지만 그립은 제가 레슬링계에서 업어치기 그립은 제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말했듯이 기본 그립. 상대방이 내 목이나 아니면 저기 상투 쪽에 안에서 걸어 잡으면 내가 바깥에서 돌려서 손목을 깊숙이 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아까처럼 목도 마찬가지로 목 걸면 내 손목이 올라가서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림이 확실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그죠? 말렸죠 이미? 이거 한번 빼볼게요. 빼기 쉬울 것 같은데 이미 안 빠져요. 왜냐면 지금 완전히 이 관절이 접히는 부분 관절이 딱 걸려있어요. 뺄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안에서 아까는 바깥쪽에서 걸었지만 안쪽으로 띡 걸렸죠? 그럼 여기서 당기면 당연히 낙법 역시 언더훅 이건 그레코로만 스타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언더훅 사용을 많이 해요. 내가 한쪽 하고 상대방은 또 한쪽을 하고 우리는 두 쪽을 다 파면 여기서 뭐 지체할 필요 없이 뭐 던져도 되는 거니까 우리는 보통 한쪽씩 나눠갖고 이 싸움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낚는 거야. 자, 내가 업어치기를 반대쪽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이쪽 팔을 먼저 파는 거지. 자, 팠다가 상대방이 이쪽 다시 회복하려고 안으로 파면 이때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이 반대쪽 이 그림일 때는 저기 삼두 쪽에 걸어야 된다는데 상대방이 내 언더를 깊숙이 팠을 때는 이때는 거의 빠지지 않아. 어깨에다 걸어도 돼요. 그러면서 내 팔도 슈퍼맨 하는 거야. 슈퍼맨. 그러면 더 타이트하죠. 안 빠져. 더 타이트하죠. 돌아 빠지기랑 좀 비슷하네. 돌아 빠지기랑 비슷한데 돌아 빠지기가 완전히 아니 그 빠지는데 마지막에 던지는 그렇지. 메커니즘이 그 상대방을 내한테 고정시키는 네, 맞아요. 내 목 옆에 여기에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싸움 하다가 상대방이 들어온다 그러면
겨드랑이 싸움을 하는데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니 앉아서 그러니까 그 소매팔을 겨드랑이로 딱 잡아버리네. 그렇죠. 이거를 잡아줘야 돼요. 겨드랑이로 잡아줘야 돼요. 팔로 잡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는 게 이걸로 잡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이걸로 잡는 거예요. 겨드랑이. 이쪽으로 못 빠지는구나. 아,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날아가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특허. 오. 제가 이제 거의 뭐 세계 최초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쓰더라고요. 일명 이 아나콘다 아웃이라고 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팔을 감는 게 아니고 이건 좀 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지고 있을 때 이거 하면 잘 먹혀요. 나는 이제 이건 또 연기가 좀 필요해요. 나는 시합 포기했다. 그러면서 슬렁슬렁 하는 거야. 슬렁슬렁 하면서 목이 한번 대충 올리고 이 상황을 만들어요. 내가 목을 올리면은 이렇게 얻는단 말이야. 굉장히 잘 낚이는 사람이야. 여기서 목을 잡고 들어가는 거야. 팔이 아니고 목을 잡고 낚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을 그립을 팔이든 목이든 그립을 해서 내 쪽으로 당겨오면 상대방이 머리만 넘어오면 솔직히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습적으로 하는 거지.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내가 목을 얹고 상대방이 얹혀. 그러면은 똑같이 들어가요. 스텝으로. 이렇게. 내 왼손으로 상대방 목은 감싸고 반대쪽 팔로 상대방 팔이 안 빠지게 잡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럼 팔도 못 짚고 앞으로 쭉. 네, 이거는 자주 쓰지 마시고 지고 있을 때 나는 이미 시합을 포기했다. 약간 연기를 하는 거야. 귀찮아 하다가 올라오면은 그때 딱 하면은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 상대방이랑 손을 안 감고 있다. 그래프 뭐 자이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프 선수들은 상대방 이제 겨드랑이 많이 파요. 언더훅이라고 하는데 그래프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반대쪽 손목을 잡고 같은 쪽 팔꿈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언더훅을 편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것도 낚아야 돼. 여기서 이 팔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벌려놓는 거야. 이렇게 붙여있으면 상대방 뒤로 돌아. 여기서는 이제 나 뒤로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엄청 들어갈 수 있는 스탠스를 만들어내. 여기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뭐야 이 새끼 나한테 백 주는 거야? 하고 뒤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없는 거야. 이거는 서서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는 상대방이 뒤로 들어오면은 자기가 걸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다는 거. 또는 내가 앉아서 던지면 더 확률이 높아지죠. 한 번 더 할게요. 네. 선생님은 이제 레슬링 처음이니까 네. 유도 그립만 잡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식 잘해요? 네. 진짜? 상대방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상황에서부터 합시다. 자,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내 이두를 잡았잖아. 그렇지. 이렇게 잡고 지금은 벌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릴렉스하게 아니 땡기지 마 지금. 릴렉스하게 있다가 무릎 꿇고 들어오는 어버치기 할 수 있어요? 릴렉스하게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렇지. 여기서 땡겨. 잘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남자친구한테 무릎 꿇고 밀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잘 못할 건데 무릎을 졸라 빨리 꿇어야 돼. 무릎을 잘못했습니다. 네. 야, 38년 동안 여자분들한테 무릎을 많이 꿇으시더니 어마어마하네요. 얼마 전에 꿇어. 유도는 업어치기 팁을 어떻게 주나 모르겠는데 레슬링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요. 내가 업어치기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되잖아, 당연히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기 전에 계속 상대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이에요. 나는 그래서 바로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보고 있어요.
아.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가죠. 아. 이렇게 꿀팁이에요. 아, 시선 깜빡했다. 근데 요즘 지금 배운 지 10분 됐어요? 3분이요, 3분. 3분? 와, 3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하는 거면 잘하지. 쉽게 잘 알려주시네요. 제가 잘한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요. 방금은 밖에서 그렇잖아요. 이번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태클 들어갔듯이 이 그립이지. 네. 이 그립을 만들어. 네. 오케이? 하다가 분석하다가 이 그립을 만들어. 자, 여기서 들어와. 근데 이거지. 이게 안에서 잡아요. 안에서. 네. 이렇게. 네. 우리 처음에 태클 그렇지 그거야. 소장하다가 만들었어. 아니. 자, 업어치기 챕터 2 그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3두를 잡는다고 생각해야 돼. 안으로 들어와서 2두 잡는 게 아니야. 3두를 잡는다고 생각해. 오케이? 네. 그렇지. 오, 기가 막혔어. 이제 챕터 3 세 번째 그립 이 상황. 코브라? 코브라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코브라 아니면 안 아픈다. 자, 여기서 근데 지금 이게 언더독 싸움에 딱 5대5 상황이에요. 5대5 선생님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유리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시를 넘기려면 당연히 닫아야 돼. 근데 이게 여기서 들어가면 또 실패 확률이 많아. 왜냐면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내가 기술을 들어가려는 걸 상대방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대로 넘어갔을 때 이 팔이 겨드랑이 안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오는 거야. 반대로.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이원희 선수, 그 선수가 이거 빗당겨치기를 이런 식으로 잘 낚더라고. 그죠, 반대쪽 깜짝 빗당겨치기. 잡혀있는 상황에서 탁탁 하다가 뭐 이쪽으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깜짝 업어치기네, 이거. 그런 거야? 깜짝 어버치기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네. 내가 이쪽 어버치기를 잘 쓴다면 반대를 팠어야 돼 처음에. 그렇죠. 닫아줘. 닫아. 내가 파인 쪽은 닫아.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타고 와서 막 잡힐 수도 있으니까 닫아.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반대로 파고 들어온다. 그렇지. 좋았는데 슈퍼맨 만드는 거. 슈퍼맨. 이쪽이 슈퍼맨이지. 자, 천천히 들어간다. 슈퍼맨. 슈퍼맨. 팔도 펴야 돼요? 예, 슈퍼맨이라니까. 그거 내 팔 다치면 어떡해? 아, 나 참.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낮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부 잘해. 질문이 많아. 의심이 많아. 자, 이걸 겨드랑이 팔 잡으세요. 그렇죠. 딱 주먹 쥐세요. 그 다음에 이걸 그렇지. 이걸 그 다음에 이쪽 박는 걸. 방법. 이쪽 오케이. 그렇지. 자, 이렇게 오늘 업어치기, 노기 상황에서 업어치기, 레슬링 상황에서 업어치기를 배워보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허벅다리가 유도 용어로 우치마타를 좀 레슬링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TV 구독자 여러분, 궁금한 점, 오늘 제 레슨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는 뭐 어떤 기술 배워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판TV 김영준의 노기 수업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좋아요.